우리는 입버릇처럼 규제가 문제다. 그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맞는 말이죠. 다만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. 해월이 오래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쓰던 자동차를 한 할머니에게 팔면서 작은 경험을 했는데요. 하지만 저에게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강렬했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. 이를 통해 규제 완화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까? 그 출발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. 그때 깨달았습니다. 규제 완화는 정직이 먼저다. 규제 완화는 정직의 토양에서 자랄 수 있다. 평생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발견이었죠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월이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미국의 한 할머니에게 받은 것은 6,500불만이 아니었습니다. 정직과 믿음이 나라의 기본이고 규제 완화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는 값비싼 가르침을 얻었던 거죠. 물론 지금은 국내의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30여 년 전 해월이 말한 거래 절차가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.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정직과 규제의 밀접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2년 마치고 돌아올 때 제 차를 팔고 왔어요. 그 가실 때가 91년도였죠? 몇 월에 가셨어요? 91년도 8월 달에 갔어요. 아, 그럼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. 그러니까 91년도 8월 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갔고 93년 5월 달에 돌아왔을 때는 YS 대통령 때였어요. 대박. 그런데 예. 제가 그때 이제 소나타 2.4를 다운받았는데 그때 소나타 2.4 국내에 없었습니다. 이제 그때 제가 살 때 2.0밖에 없었어요. 미국에 먼저 출시했던 거예요. 그게. 하여튼 그걸 몰다가 팔고 왔는데 왜 팔았느냐? 그냥 갖고 오려다가 그때 YS가 딱 취임해갖고 그 사정이 막 몰아칠 때였어요. 그래서 공무원들 좋은 차 몰고 나면 안 됐어요. 내가 저 부자도 아니고 솔직히 굳이 내가 2.4를 몰 필요도 없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. 그래서 팔고 왔어요. 이제 아까워라. 뭐 아깝지나 그거 다른 차 사면 되니까 그건 아닌데 지역 신문에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냈죠. 광고도 내셨군요. 거긴 그렇게 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중고차로 판다고 그래갖고 몇 명이 왔는데 내 차를 산 사람은 전형적인 백인 할머니. 예. 그 인디아나, 그 블루밍턴 인디아나가 좀 약간 그 말하자면 백인들 많이 살고 우리로 얘기하면 충청북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약간 보수적인 대학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이제 전형적인 그 미국의 백인 할머니였는데 몇 번 이렇게 보고 뭐 사겠다고 계약서 쓰죠. 자기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이제 서로 사인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차명 쓰고 차 번호 쓰고 그 이제 가격을 써야 돼. 중요한 가격에. 왜 그러냐?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은 자동차 등록국에 가서 그걸 내면 세금을 내요. 그래서 자기가 산 가격이 몇 프로니까 내가 싼 가격을 써주면 자기 세금 세이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금방 알아들으시네.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다 행정관청에 서식으로 써야 되고 중국 매매상에 가서 복덕 방식으로 매매상이 있어요. 정식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해야 돼요. 인쇄 사서. 근데 이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휴지도 이런 깨끗한 종이가 아니고 여기다 쓰재요. 계약서를. 내가 그런 업무를 옆에 과에서 하는 걸 본 사람인데 아니 이 휴지 같은 종이에다 쓴단 말이야 이거를. 내 생각에. 어쨌든 그럼 된대요. 그래 그러냐고.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보고 왜 이 차를 파냐 아직 새 차인데 걔네들 오래 쓰잖아요. 우리처럼 뭐 금방금방 안 하잖아요. 그래서 나 이제 한국 돌아가서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가 필요 없어서 판다. 그러냐고. 그전에 당신 어디 근무했냐? 나보고 나 이제 퍼블릭 서번트다. 이제 거버먼트 오피셜이다. 그러냐고. 차 좋은데 왜 가져가지 않냐고. 뭐 미국에서 이게 중형차지만 한국 가면 이게 대형차다. 그래서 이런 차는 별로 안 좋아한다 공무원들은. 그러냐고. 이제 거기까지 아주 재밌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때가 제가 6,500불에 팔고 왔는데 내가 이거 5,500불이나 뭐 6,000불이나 이렇게 좀 싸게 써줄까? 난 쓰고 들어오면 그만이니까. 그럼 자기 세금 전략 되잖아요. 나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와이낫 할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미국의 시티즌십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했어요. 사실은. 내가 직업병을 못 버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할머니 정색을 하면서 이제까지 온화하던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내가 더 얘기하면 내가 진담이 되고 나를 고발할 것 같아 느낌이. 그래서 농담이다고 해본 소리라고 그러면서 내가 6,500불 쓰고 왔어요.
거기서 나 또 하나의 컨트롤 쇼크를 받았어. 정직한 사회죠.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인정을 안 해, 행정당국에서. 왜? 뻔히 그렇게 해올 것 같으니까. 그걸 막기 위해서 자 가격 시가들을 쫙 다 나와 있죠. 그걸 하려면 공인받은 사람 입회하에 써라.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일정 양식에서 써라. 다 정해줘요. 그럼 그 종이 프린트아웃 해야죠. 제3자소 교통비 줘야죠. 그 인지세 붙여야죠. 그게 다 규제입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서 행정규제 얘기를 하는데. 중고 자동차를 산 미국 할머니는 해월의 귀국을 푸근하고 온화한 미소로 축하해 주었습니다. 그러다가 다운 계약서를 제안받자 정색하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? 그때 해월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. 이게 정직이다. 물론 미국 사회라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. 하지만 이 소도시 할머니의 정직함이 미국 사회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렇게 정직을 전제하는 사회에서는 법령을 만들면서 규제가 많이 필요 없겠죠. 대신 그 전제를 어기면 중벌이 뒤따르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. 반면에 개개인이 정직함을 믿지 못하는 사회는 어떻겠습니까? 법령을 만들 때부터 규정을 어길까 우려합니다. 위반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고나 등록, 자격 요건 같은 여러 의무조항을 넣어놓는 거죠. 결국 그 사회는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고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며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천재의 비상한 성과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가 됩니다. 정직을 기본 가치로 전제하는 사회, 정직의 가치를 그리 높게 쳐주지 않는 사회, 이 둘 중 대한민국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? 만약 얼른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사회의 최상위 구조인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뻔한 거짓을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지 않은지, 그럼에도 나와 같은 방향을 본다는 이유로 묵인되거나 억지 미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. 물론 정직 하나로 규제 문제를 100%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그러나 정직이 최소한의 기본 가치로 전제되는 사회문화가 정착된다면 규제는 줄고 개인의 자유가 활짝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유익한 공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